여행이 필요한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지치고 또 사는 게 시시해지고 그럴 때 여행을 생각하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처럼 하는 말이 여행을 떠난다 라고 말하잖아요. 떠나면 돌아오고 떠나면 돌아옵니다. 언제나 떠나면 돌아오는 그게 우리가 선택하는 여행이죠.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 떠남에 관하여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이미 6년째 대한민국은 돌아오지 않는 떠남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죠. 그런데 떠나는 방식의 여행으로는 안타깝게도 결코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여행이 주는 슬픔 중에 하나죠. 지금부터 저와 함께 새로운 방식의 여행을 한번 즐겨보도록 할 겁니다.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 입장하실 때부터 쭉 지켜봤는데 여기 여행 필요한 분들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떠남이 아주 많이 필요하십니다. 떠나고 싶죠. 연애가 깨지는 것도 결국은 떠나고 싶어서고요. 가족관계가 깨지는 것도 결국은 떠나고 싶어서입니다. 이렇게 떠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 우리의 여행도 떠남이 되어서는 곤란하겠죠. 지금부터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는 남미로 향합니다. 우리 지금 어디 있죠? 남미. 예, 남미. 이거 보시면 좀 더 구체적인 데가 나올 수 있을 텐데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죠? 아닙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그리스도상 7대 불가사의 기적의 건축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의 그리스도상이죠. 이거 코차밤바에 있는 겁니다. 나라는 볼리비아. 들어보셨나요? 볼리비아. 불가리아 아니고요. 남미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름도 못 들어보고 남미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하는 곳이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분명히 리우데자네이로에 있는 그리스도상의 높이는 30m, 얘는 34m. 동상이 세워져 있는 도시의 해발도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키 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정교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키 크다고 대충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아이를 보고도 리우데자네이로를 떠올릴까요? 간혹 우리는 여행을 할 때 목표를 짚고 여행합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을 갖고 여행합니다. 보나마나 여러분 여행할 때 스마트폰에 그 도시의 링크 30개는 담아갈 거고 복사지 한 50장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에펠탑 가면 옆에 뒷골목에 끄라상집 다 알아보고 가시죠. 그리고 원하는 대로 끄라상을 주문하고 인증샷 찍어 올리죠. 페북에. 정말 그 음식이 맛있는지를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떠남의 여행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7대 불가사의를 보러 떠났다면 여러분의 여행지는 볼리비아가 아니라 브라질이었을 거예요.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장소에 여러분도 서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여행을 하기 때문에 볼리비아에 도착했고 코차밤바에 도착했으며 이 아이의 비밀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상을 보고 나면 다음 도시가 나오는데요. 다음 도시에 이런 아이들이 살아요. 지금 우리는 볼리비아를 여행 중입니다. 이거 모처럼 생겼죠. 이거 낙타예요. 낙타에는 두 가지 종이 있는데요. 사막에서 사는 낙타들이 있습니다. 쌍봉낙타, 단봉낙타 이렇잖아요. 이거는 고산낙타라고 불리는 낙타 종류입니다. 이 고산낙타 중에 제일 유명한 삼총사가 있는데요. 하나는 리아마, 또 하나는 알파카. 왜 감탄이 안 나오네? 모피 코트를 사신 분들만 감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유니클로 이거 패딩 이런 거 사시는 분들은 몰라요. 이거. 웃음이 안 나오는 이유가 있죠. 알파카 리아마털은 세계 최고 수준의 모피를 자랑합니다. 그 리아마와 알파카는 용도가, 그 아이들을 기르는 용도가 털을 계속 깎아요. 모피를 원하니까요. 또 맛있는 걸 먹여요. 좋은 모피를 생산하기 위해서요. 이 아이 기르는 용도가 뭘까요? 그 셋 중에 유일하게 식용입니다. 먹으려고 길러요. 고단백질 칼로리, 콜레스테롤 제로, 게으르고 산만하고 승질도 더러워요. 일을 시키면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이 볼리비아 사람들은 랴마와 알파카에게 좋은 음식을 주고 정성껏 돌봐주는데 비꾸냐만큼은 천대해요. 야골려요. 얘 쓸데로는 오직 잡아먹을 단어밖에 없어요. 그런 비꾸냐의 세 가지 태도가 오늘 여러분에게 선물로 전달됩니다. 여러분 중에 왕따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손을 못 듭니다. 왕따의 특징이죠. 요즘 뭘 하기만 하면 일이 안 된다. 내가 뭘 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욕해. 너 빠지라고. 손 들어보세요. 손을 못 듭니다. 기죽으신 분들 손을 못 듭니다. 비꾸냐와 같다고 할 수 있죠. 모자라는 게 없어요. 나는 잡아먹으려고만 들어요. 그래서 괴로운 분들 있죠. 우린 다행히 지금 볼리비아에 도착해 있고요. 비꾸냐를 만나고 있습니다. 왕따이며 기죽고 뭘 해도 안 되고 사람들이 잡아먹으려고만 들어 괴로운 분들에게 전하는 비꾸냐의 세 가지 태도. 이거 너무 예민하게 들으면 옆 사람이 알아채니까 몰래 들으세요. 첫 번째, 사진을 보십시오. 미리 알려드리는데 비꾸냐의 사진은 3, 40장을 찍어왔는데요. 골라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죄다이비요 사진들이.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웃으시는 분들 수상합니다. 왕따일 수 있습니다. 비꾸냐는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태도, 눈을 보세요. 내리깝니다. 깔아봅니다. 상대가 나보다 키가 크다, 나보다 우월하다, 턱을 듭니다. 고개를 든다와 깔아본다를 섞으면 이 자세가 나옵니다. 기죽지 않습니다. 세 번째 태도, 제가 이 아이 너무 예쁘게 생겨서 예상하시는 분이군요. 사진을 찍으러 다가갑니다. 여기 딱 그 자세입니다.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나요? 시작되시죠? 비꾸냐의 세 번째 태도, 기분 나쁘면 침을 뱉습니다. 무시당하고 뭐 없어요. 기분 나쁘면 탁 뱉는 거야. 침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저 턱 뒤에 있는 두 개 주머니에서 그 풀을 발효시켜 놓고 있습니다. 원래 용도는 이게 침을 배에서부터 끌어올리기엔 멀거든요. 너무 멀어요. 얘를 이제 배고플 때 삼키기 위한 건데, 두 번째 용도, 기분 나쁠 때 뱉어버리는 거죠. 상처받고 위축되고 혼자 있다고 쓸쓸함을 느끼는 분들은 대체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말하지 못하고 털어놓지 못해요. 비꾸냐에게 배우세요. 말해버리세요. 자기 속에 있는 그 기분 나쁜 것들 다 꺼내버리세요. 단 그게 상대방을 해치는 방식이 되어서 안 됩니다. 왜냐고요? 비꾸냐의 침, 피부 미용에 좋아요. 진짜입니다. 그걸 딱 뱉으면 피 바르면 그 자외선 차단되고요. 팩 기능도 있다니까요. 발효된 풀 얼마나 신선하겠어요. 이 세 가지 태도로 왕따의 계절을 극복한 비꾸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으세요? 다음에 우리가 여행할 그 여행지 입구에 있는 마을에 있는 아이들인데요. 어느 날 이 여행지가 인기를 끌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자 뜻밖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얘 침 뱉는 거 보려고 줄을 서요. 비꾸냐 앞에. 식당 앞에 비꾸냐가 있으면 손님이 더 들어. 호텔 앞에 비꾸냐가 있으면 거기만 가 손님들이. 비꾸냐 때리면 사람들이 욕해요. 이 마을에서 알파카와 랴마의 인기는 비꾸냐에 의해 추월됩니다. 비꾸냐는 이제부터 맛있는 음식을 먹고요. 호객 최고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침 뱉는 거 한번 보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는 환상적인 인생을,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기의 계절은 세 가지 태도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 비꾸냐의 마을을 지나면 드디어 제가 이 나라를 찾아가고자 했던 그 목적지에 도착을 하는데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딘지 알려드릴게요. 볼리비아의 우유니라는 이름을 가진 소금 사막입니다. 경기도 3배만한 땅에 소금만 가득해요. 사막인데 모래가 없습니다. 이 사막에 소금 공장이 있는데 거저 먹어요. 그냥 퍼다가 감습니다. 이 사막에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 이 사막의 첫 번째 특징은 날아가던 새가 죽어서 떨어지는데요. 썩진 않아요. 사막이잖아요. 그리고 소금이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슴에 사막이 있습니까? 밀림도, 정글도, 정원도 쓸쓸해지면 사막이 시작됩니다.
파란 지구에 얼마나 많은 면적들이 사막화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싱싱했던 여러분이 어느 날 셀카빨이 안 받는다. 사막화된 겁니다. 옛날같이 내가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 남자를 차고 딱 나왔는데 남자가 안 붙어요. 그녀를 떠나 딱 나왔는데 인기가 없어요. 사막화가 시작된 거예요. 아직 내 가슴 속에 사막이 있는지 없는지 이 쓸쓸함이 만져지지 않는다면 사막에 조성된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알려드렸죠? 새가 있는가 없는가 찾으세요. 어떤 새? 죽은 새. 최근 들어 내 곁을 스치기만 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이유는 간단하죠. 죽은 새의 부리에 발등이 찍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새는 징그럽죠? 흉측합니다. 무서워요. 어느 순간 사람들이 나를 보고 무서워하기 시작한다면 내 가슴 속에 죽은 새가 있는 겁니다. 죽어서 썩지 않고 썩어서 귀천해야 되는데 하늘 날아가야 되는데 죽어서 그대로 몇 년씩 가슴 속에 꾹꾹 남아있는 새의 시체가 있다면 내 가슴 속에 사막이 있는 겁니다. 사막이 조성된 분들에게 권하는 여행지가 바로 소금 사막이에요. 이유는 이 사막은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비가 내리는 사막이거든요. 오아시스가 없어요. 그 대신 비가 내립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의 사막에 마지막으로 비가 내린 건 언제죠? 그 비가 무엇인지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저도 최근에 비를 조성해서 한바탕 쏟아부었어요. 비가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적이 시작됩니다. 죽은 것들이 썩어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유니 소금 사막은 1년에 한 번씩 회복돼요. 아무리 새들이 많이 떨어져서 죽어서 무더기를 이루어도 제가 이 여기를 여행하다가 제 상체만한 플라멩고를 봤거든요. 날개가 부러져서 죽어있는 플라멩고입니다. 너무 징그러웠어요. 썩질 않으니까. 하지만 그 새도 아마 이번 겨울이 지나면 썩어서 하늘로 올라갈 겁니다. 사막이 조성되는 걸 막을 방법은 없어요. 원래 우리가 사는 곳 자체가 사막이거든요. 중요한 건 그 사막에 비가 내리는가입니다. 이 사막에 들어서면 이런 호텔이 있어요. 하나 있어요. 비가 내릴 때까지 기다리다가 말라 죽을 수 있잖아요. 집에 들어가 숨으면 됩니다. 비도 안 내리고 호텔도 없다. 위험합니다. 그런 분들 곁에서 잘 돌봐드려야 돼요. 이 사막에 있는 호텔은요, 보시다시피 건물벽도 다 소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레스토랑이 있는데요. 그 레스토랑도 다 소금입니다. 이 호텔은 1년에 한 번씩 리모델링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뭘 할까요? 새로 짓습니다. 비가 오면 녹아버리거든요. 언제나 새 호텔 여러분을 새롭게 맞이합니다. 여행이 여기에 있는 것들로 가득 차면 돌아올 때 슬퍼져요. 여기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있는 것들로 충만해지는 방식, 이게 제가 권하는 향하는 방식의 여행입니다. 그런 여행을 하는 비결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비결을 깨달으면 여러분은 다양한 방법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연인이 있는데 요즘 대화가 안 통해요. 대화가 안 통한다. 여행이 필요합니다. 왜일까요? 언어가 다르면 외국이란 얘기예요. 물가가 다릅니다. 그 남자가 생각하는 예를 들어 아이폰 5 자기 싸다는데 내가 볼 때 완전 비싼 거죠. 네가 그거 살 때야? 물가가 다르면 여행이 필요한 겁니다. 내 아이와 대화가 안 통한다? 여행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행이 필요한 순간 내가 어떤 여행을 선택하는지를 살피세요. 떠나는 방식의 여행이란 말씀드렸듯 나의 것, 나의 방식으로 가는 여행입니다. 정보를 들고 떠나는 여행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이에게, 그녀에게, 아버지에게, 아이에게 다가가니 그 여행은 슬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의 방식, 거기가 들려주는 이야기. 알고 봤더니 세상에서 제일 높은 그리스도상은 볼리비아에 있는 거였고요. 기죽어 사는 줄 알았던 비구냐가 세 가지 태도로 위기를 극복하고요.
알고 봤더니 쓸쓸하기만 한 줄 알았던 사막에 1년에 한 번씩 새로 지어지는 호텔과 꼬박꼬박 썩은 것들을, 죽은 것들을 썩어서 하늘로 올려보내는 비가 내려준다는 사실.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을 내려놓고 거기에 이야기를 듣는 방식의 여행, 그 여행을 하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이 시간을 마칠 겁니다. 길을 잃으세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버티며 사는 삶은 일상으로 충분합니다. 남을 이기려고 하고 경쟁에서 치기 싫어하는 마음, 정교하게 살아가야 하고 실수하면 큰일 나는 삶, 그 일상으로 충분합니다. 여행만큼은 길을 잃으세요. 준비하지 마시고 그냥 떠나세요. 좀 망치면 어때요? 여러분의 일상은 충분히 성공적이잖아요. 길을 잃는 방식으로 거기에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곳으로 충만해지는 여행. 우리 이 시간 마치고 헤어져서 어느 골목 낯선 길에서 길을 잃다 우연히 마주치며 다시 인사 나누게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